지금부터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을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기희 의장님으로부터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동해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2025년을 의미있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6년을 준비하는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 힘차게 그 문을 열었습니다. 제9대 동해시의회에 허락된 8번의 정례회 중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 동해시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헌신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범 4년차를 맞은 제9대 동해시의회는 시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보다 책임있는 의정 운영을 위해 꾸준히 정성을 기울여 왔습니다. 입법 활동에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조례 마련에 힘써 동해시 장기 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동해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해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동해시 폭염 예방 조례안 등 총 25건의 조례를 꾸준히 제정하며 양적,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냈습니다. 아울러 경계성 지능인 정책과 무코마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 활동도 더욱 깊이 있게 추진하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집행기간도 민선 8기 목표에 부합하는 시정 운영에 전력을 기울인 한 해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동해시가 지닌 고유한 자원을 바탕으로 특성화된 관광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폐광지라는 공간에 라벤더라는 색을 더한 무릉별 요천지 라벤더 축제는 초여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어 겨울철에는 아스타 이벤트가 이어지며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선사하는 공간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조성전 여러 우려가 있었던 전천 수변 물놀이장도 철저한 안전관리와 세심한 운영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가족 중심 수변 공간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난히 뜨거운 날씨 속에 이용객의 안전과 축제의 완성도를 위해 그까지 현장을 지켜낸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은 더욱 의미있게 빛났습니다. 우리 시는 기존 자원에 머물지 않고 항만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집중해 왔습니다. 노후한 부평 산단에 활력을 불어넣고 항만 배후 지역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새로운 산업기관 마련을 위한 방향을 꾸준히 모색한 점은 중요한 성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접은 도시재생 사업지역 역시 지역의 활력 생태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후속 지원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행정성과를 넘어 변화는 가능하다, 지역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시민들께 보여준 뜻깊은 여정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6년 우리는 새로운 과제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가속화되는 인구 감소 속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지켜내야 하며 일상 속에 깊숙이 스며든 인공지능 기술의 변화에도 슬기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높은 환율과 고물가 속에서 기업과 시민이 받게 될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축이 될 수소경제 기반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관광 분야에서도 올해의 성과에 머물지 않고 머물고 싶은 체류용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한 체류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콘텐츠, 숙박, 상권, 교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며 머무름이 소유와 체험으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흐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울러 미래를 준비하는 만큼 지금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기본 또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복지와 정주 환경의 개선은 삶의 기반을 이루는 필수 요소입니다. 특히 2026년 3월 전면 시행되는 통합돌봄체계가 우리 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서 간의 칸막이를 넘어서는 통합행정의 새로운 모델로서 지역의 돌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나한 봉오마을 간 도로 개설의 마무리, 그리고 동해시에서 개최되는 제61회 도민체전 준비 또한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담아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정례에는 이러한 주요 사업들이 비전과 준비 사항을 살펴보고 함께 방향을 모색할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은 제9대 동해시 의회와 민선 8기 집행부가 지난 4년간 다져온 성과를 시민 앞에 완성해내야 하는 중요한 회의자, 차기 의회와 집행부가 흔들림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확고한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매우 중대한 시기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저는 집행기관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결정은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이라는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권한이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 나타나는 위험과 한계를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서로의 권한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균형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이러한 균형과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할 때 비로소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에는 새로운 사업의 추진만큼이나 지금까지 진행온 사업의 마무리와 사후 관리에도 책임있게 임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는 결국 마지막 단계에서 완성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본령인 견제와 감시는 더욱 단단하게 수행하되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며 성숙한 지혜의회의 지방의회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과 의회, 집행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동해시의 내일은 더욱 단단하게 열릴 것입니다. 동해시의회는 지방의회의 본래 정신을 잃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정례에서도 책임있는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을 때 동해시는 한층 밝고 견고한 미래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변함없는 감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회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규원 시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2026년 당초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정치할 예정이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의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 및 의결 그리고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이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 장계화입니다.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1항 및 동해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의장이 11월 10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배부 현황입니다. 11월 14일 동해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일반 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포함한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11월 24일 무릉변류천지 라벤더 복합 문화공간 조성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한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제출 사항입니다. 동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 2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접수된 의안과 함께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의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의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의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의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의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정동수 의원과 안성준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의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10시 35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의안 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출연안과 조례안 등 9건입니다. 안건별 질의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 운영을 위하여 사전 배부해드린 서면 및 지난 20일 실시한 안건 사전 토의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당초 예산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통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이선우입니다. 평소 우리 시 재정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시는 민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6년도 당초 예산 출연 동의안과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당초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금액은 총 5개 사업 23억 6,777만 8천 원이며 개별 출연금 내역으로는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우리시 협력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강원연구원 출연금으로 5천만 원을,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세 제도 조사 연구를 위한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598만 2천 원을, 동해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지역문화예술과 관광진흥을 위한 동해문화관광재단 출연금으로 일반 회계에서 17억 3,179만 6천 원을, 지역문화진흥기금에서 3억 원으로 총 20억 3,179만 6천 원을,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효율적인 관광정책 추진 및 컨텐츠 확충을 위하여 강원관광재단 출연금으로 3천만 원을, 마지막으로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 동해목포항 물류 확충과 북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출연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각각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조례상에 명시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3항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제10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예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기획예산 담당관 이선우입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 당초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안 기재 순서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강원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네, 본 출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원연구원 출연금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거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출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거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 문화예술가 소관 동해문화관광재단 출연금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출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해문화관광재단 출연금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 관광가 소관 강원관광재단 출연금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면 본 출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걸음 강원관광재단 출연금 건은 원안대로 이끌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정책과 소관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출연금 건에 대해 질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수 의원님. 제가요,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출연금 질의 전에 제가 한 가지 오늘 안건 중에 8번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부시장님이 이석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 안건이 다시 올라왔죠? 네. 예. 그리고 서면 심의하셨죠? 예. 예. 근데 이 회계과장으로부터 말하자면 다시 안건을 심의한다고 했을 때, 이 상황 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예, 어느 정도 됐습니다. 상황 파악은 예, 하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저는 안건이, 이제 말하자면, 의회에 넘기고 난 다음에 수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법률에 위반되면 안 돼요. 어떤 측면이 있냐면 그동안 부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분들이 노력하셔서 이제 202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넘겼어요. 그리고 의회에 이제 넘기면 사전 절차가 있어요. 특히 이제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나 그 외의 위원회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이제 보면 넘긴 자료에 보면 중기 재정 계획에 보면 거기는 그냥 30억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 계획만 18억으로 변경한다 그래서 이게 완벽한 절차를 위반 안 했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부시장님께서 회계과장님 이런 보고를 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건 맞지 않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서면 심의해갖고 위에 이렇게 넘기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은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절차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차후에 저희가 잘 살피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는 이제 그 중기지방 계획의 특성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이제 그런 소지는 없다고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그 사전 절차가 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다음부터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실인 거로 인정하시면요, 이거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던 간에 저는 부시장님이 법령을 준수했으면 좋겠어요. 준수해서 지금이라도 다시 예산심의 전에 의회에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는 어떤 입장이라는 것을 예산심의 전에 조금 통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통보해 주실 겁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검토할 바로는 이제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인정하신다며요. 절차적으로 이제 매끄럽게 다 일치시키면 좋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위원님이 이제 그 지적하신 부분들은 이제 그게 다 이제 일치되면 좋죠, 계획이. 근데 심의 시점이라 봤을 때는. 그래요. 하여튼 부시장님 검토해서 예. 의회에 앞으로 집행부 입장이 어떻는지 통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북방물류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오늘 신영선 국장님이 관외 출장으로 의회 아까 보고했더라고요. 어떤 관외 출장 때문에 가셨죠? 혹시 답변하실 분이 있습니까? 교육발전 특구 성과 공유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어디로 회의 가셨죠? 춘천으로 가셨습니다. 춘천으로 가셨어요? 우선 알았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조금 여쭤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2억 5천만 원 이제 출연하겠다고 이제 저희한테 동의안을 올렸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의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작년 연말부터 금년 내내 언론에서 북방물류산업진흥원과 관련해서 수많은 보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 우리 의회도 이제 논의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핵심이 뭐냐면 쌍용으로부터 북방물류산업진흥원에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10억 원 넘는 돈을 이제 받았어요. 뭐 어떤 식으로 받았던 건 자세하게 모르지만, 근데 이게 입금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혹시 과장님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과장님은 새로 이제 부임해 오셨는데 보고 받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주세양과 관련해서? 산업정책과장 심은정입니다. 세양에 관해서 별도로 보고받은 거는 없습니다. 저는 제가 왜 이걸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냐면, 제가 아까 부시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모든 공무원은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법률과, 내가 하는 업무가 법률과 관련해서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시민들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궁금한 점이 있는지,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이 하루라도 빨리 본인의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 없어요. 네, 잠깐만 이창수 의원님. 지금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출연금에 관련돼서 지금 저희가 의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다른 의견은 추후에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출연금을 지금 부동의할 건지 동의할 것인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뭐 제가 정리하도록 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출연금이 이제 이게 대체적으로 뭐 인건비나 이런 거예요. 네. 근데 북방물류산업진흥원에 들어올 돈이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지 이거에 대해서 뭐 출연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신경 써서 시장님에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확실하게 들어오는 돈이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대부분 인건비와 운영비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합니다. 네, 이 정도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본 출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출연금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당초 예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동해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및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조은석입니다. 먼저 동해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의 보훈 명예수당을 적정하게 인상하고 동수당으로 인해 국가보훈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공적부조 서비스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을 명시하여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 강원도 내 타 시군에 비해 최하위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보훈 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하고 안 제8조 보훈 명예수당 수급 자격인 65세 이상 연령 기준을 보국 수훈자를 제외한 모든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해제하고 안 제8조 제3항 동수당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하여서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적정하게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6.25 전쟁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등 각각 5만 원 인상하고 안 제4조 제2항 동수당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하여서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예, 복지과장 조은석입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 일정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해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희순 의원. 예, 최희순 의원입니다. 동해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1항 중 65세 이상인이라는 문구가 삭제되면서 사람으로라는 문구가 반복되면서 표현의 부자연스러움이 있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중복된 단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제1항 중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을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희순 의원으로부터 동해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이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최희순 의원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계십니까? 네, 이창수 의원님. 찬성하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최희순 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희순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수정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지뢰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한 포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이창수 의원, 이동호 의원, 박주현 의원, 안성준 의원, 정동수 의원, 김양정 의원, 최희순 의원, 민기 의원. 전원 8명으로 전원 찬성함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지 않겠습니다. 동해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해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동해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심재입니다. 동해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제안 이유입니다.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금 존속기한이 오는 연말로 이제 만료됩니다. 따라서 그 2022년 동해 3척 공설 화장장 이전 신축 시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협약사항 준수를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연장기한을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주민 지원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세게 자리해 주십시오. 네, 다음 행정복지심입니다. 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춘미입니다.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6년도에 취득, 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동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동해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주요 안건은 총 4건으로 무릉전략가 소관 2건, 도시가 소관 1건,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1건입니다. 취득재산은 총
50억 1,900만 원으로 건물 2개 동에 48억, 토지 9필지에 2억 1,900만 원입니다. 취득 건물 2개 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릉변류천지 라벤더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무릉변류천지 내 관람객,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루지 체험시설 탑승 대기실 및 안전교육장, 주민 활용 공간, 전망대 및 휴게 공간 등으로 활용하여 방문객 체류 시간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사마동 산 143-3번지 일원으로 연 면적 450평방미터의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사업 기간은 26년부터 27년까지 2년이고 사업비는 18억입니다. 위치도 및 현황 사진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릉변류천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입니다. 무릉변류천지에 야영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가족 단위 여가활동 지원과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사마동 803번지 1원입니다. 총 사업 규모는 약 8천여 평방미터의 캠핑장, 글램핑장, RV 캠핑 사이트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19억 5천만 원과 시비 10억 5천만 원을 합한 총 30억입니다. 위치도 및 계획안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는 대진동 산 32-6번지 외 3개 필지로 8,670평방미터로 기준가격 3,500여만 원입니다. 2022년 12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2024년 10월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된 대진동 일원의 공공공지인 사토장 조성 사업과 연계한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과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로를 설치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현황 사진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 정수장 내 도유재산 매입건입니다. 이원 정수장 내 우리 시가 실제로 점유하여 사용 중인 도유지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매입 요청에 따라 이원 정수장 내 시설물 및 재산 관리의 정상화를 위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근본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이도동 339-5번지 외 4개 필지로 3,398평방미터이며 기준 가격은 1억 8,400여만 원입니다. 위치도 및 현황 사진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네, 회계과장 전춘미입니다. 다음은 재산목록 사업 순서에 따라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릉변류천지 라벤더 복합문화공간 조성건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조금 전에 이창수 의원님의 의견도 있었고 또 의원님들도 아다시피 조성계획 변경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수정 제출한 안건이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수 의원. 지금 과장님 제가 좀 사실 확인 좀 하겠는데요. 네. 예. 이거 맨 처음에 이제 안건을 이제 접수했을 거 아닙니까? 네. 예. 근데 접수했는데 제가 이제 그 공유재산 심의회 회의 자료를 보니까 네. 거기에 제출한 자료에는
공사 금액이 30억으로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의회에 넘긴 자료에는 18억으로 돼 있어요. 네, 네. 그거 혹시 보셨어요? 그 사항은 저희가 30억으로 당초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받을 당시에는 30억으로 자료가 넘어왔고 네. 예산을 이제 각 부서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예산서를 확인해 본 결과 18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서에. 그래서 저희가 18억으로 수정을 해서 넘긴 사항이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30억에서 저희가 금액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뭐 40억이라든가 뭐 50억이라든가 예산이 올라가서 저희가 이제 냈을 때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30억에서 금액을 줄여서 냈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다시 저희가 그 18억으로 금액은 조정하였으나 사업 내용은 30억에 대한 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회를 다시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다시 심의회를 개최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건 왜 그러냐면 저는 위원회 회의 때는 30억. 네. 그래서 사정이 생겼어요. 그 18억으로 조정했어요. 네. 근데 우리 여기 또 회의 자료 보시면 5페이지에 보면 이 조감도는 교체도 안 하고 그냥 넘겼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과장님이나 이 자료를 결제할 때 도대체 이걸 한 번이라도 이렇게 보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5페이지 조감도는 교체가 됐습니다. 아니, 그건, 네. 아니, 그러니까 맨 처음에 넘길 때, 예. 이 조감도 넣고 교체도 안 하고, 예,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업무를, 예. 혹시 이거 팀장님 오셨어요? 이 업무 팀장님? 네, 공유재산 팀장 정명입니다. 그러니까 팀장님은 이 업무와 관련해서 그 위원회 회의 때도 들어가시고 과장님도 들어가세요. 그럼 30억 이제 위원회 회의 끝났어요. 그래서 무릉전략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18억으로 이제 조정하겠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회의 자료를 보고 의회 넘겨야 되는데 제가 보면 검토도 안 하고 넘겼어요. 저는 이 업무 처리가 너무 이게 진짜 성의가 없어요. 의회가 뭐 그냥 서류 넘기면 그냥 다 통과시켜주는 기관이에요?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억으로 예산 금액이 변경이 됐고 사업 계획 내용은 무릉전략과에서 아직 확정이 되지, 사업 내용은 3층에서 2층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처음에 의회 관리 계획을 넘길 때, 그리고 24일 날 수정 계획을 넘길 때 저희가 변경된 이 조감도와 사업 계획을 받아서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이거 한번 팀장님이나 과장님 제가 생각해 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의회에 넘기는 자료에 대해서 한 번쯤 보고 넘겨달라.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매번 보면 이런 식으로 자료가 도대체 몇 단계를 이게 거쳐와요. 몇 사람이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 있잖아요. 이 서류 진짜 몇 사람이 보는지 아십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자료 받아가지고 한번 훑어보면 이렇게 허점이 있는데 이런 실수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진짜 집행부 공무원분들 뭐 연찬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진짜 이거는 대호각성해야 돼요. 네,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도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8억에 대한 금액만 변경이 됐고 무릉전략과에서 변경된 사업 계획에 대한 그 조감도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는 3층짜리로 그 조감도를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요, 제가 보면 회계 과장님 전 앞으로 또 다른 업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완벽하지 않으면 이거 요번 회계에 넘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회계 과장님으로서는 이번 회기에 이건 넘기면 안 된다 얘기해야 돼요.
예산에 반영이 당초 예산에 반영이 예, 되어 그 있기 정- 때문에 저희가 예, 그 정도 넣은 겁니다. 하고요. 예. 앞으로 저는 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본인 업무에 대해서 유관부서에서 무리한 부탁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본인의 어떻게 보면 권한을 좀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요 정도 하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그게 아니라 요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김순기 과장님한테 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2층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예? 네. 예, 2층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공간 배치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시 제출한 자료에 보면 2층으로 한다 그랬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1층에는 뭐 넣고 2층에는 뭐 넣으려고 그래요?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1층은 기존 체험시설 누지 교육장과 그다음에 뭐 편의시설을 갖추고요. 그다음에 2층은 전망 공간으로서의 공간을 좀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그 자료를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루지 교육장은 어느 정도 면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저희가 아마 좀 설계 단계에서부터 좀 꼼꼼히 검토를 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냥 배치 계획은 있지만 뭐 정확한 면적이나 이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제가 이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과장님. 지금 한번 잘 보세요. 시청이 이 교육장, 강당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보시면 뭐 이 논의 끝나고 한번 보세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비근하리그네로 그리고 각 동사무소마다 그 2층에 있는 강당 과연 활용도가 얼마 되는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루지 교육장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꽤 큰 면적을 가지고 거기에 교육 외에 물론 다른 걸로 쓸 수도 있는데 문제는 연간 활용이 그 공간의 활용도를 보잖아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이 구체적인 배치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제가 이제 질의하고 심의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감안해서 만약에 통과된다 그러면 잘 배치하시고요. 의원님 제가 저기 루지 교육장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기존의 루지 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루지 탑승자들을 위한 안전 교육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거든요. 어떻게 탑승하는지 그 교육장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루지 탑승 계획을 위한 상시 교육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요. 현재 지금 가건물 통해 가지고 루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건물이 들어서면 그쪽으로 이동을 시켜 가지고 다방면으로 좀 활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루지 탑승하는 데가 위치가 어디예요? 현재 지금 이거하고 루지 공간 맞아요? 고의 인근입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그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루지 탑승장이 거기 루지 출발장이 거기 있고요. 그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라벤더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뭐 그 다음 안건과 관련해 보면 지금 무릉별 유천지에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건물을 지금 보면 웰컴 센터 짓는다 그러죠. 지금 이 라벤더 관련해 건물 짓는다 그러죠. 그 다음 이제 안건에 보면 국민 여가 캠프장 관련해서 또 건물을 짓는다 그래요. 요거와 관련해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건물이 각각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사후 관리할 때 근무하는 인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정경비가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획을 이렇게 세웠더라도 지금 이 세 가지 건물 있잖아요. 건물 어떻게 보면 개수를 줄이는 것이 향후에 인력 배치나 그 건물의 사후 관리 여기에 좀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들이 걱정도 일단은 건립이 되면 그 활용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니까 고민 많이 하셔서 하시길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정동수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공유선 부분에서 제가 좀 이 건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드리고 당부의 말씀. 이게 이제 무릉 전략과도 해당되는 거고 우리 회계과도 좀 방금 전에 이제 나왔던 얘기들이 사실은 틀린 얘기가 없습니다. 틀린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이 의회 자료를 이제 넘기는 그러니까 업무상의 절차상에 제가 볼 때는 큰 부분 위법이나 뭐 다른 거는 없습니다. 이 변경이라는 것들이 예산의 변경은 항시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이 정도의 것들을 가지고 한 이 정도의 규모로 또 이러한 사업 내용들을 당초에 가지고 공모를 해서 받았을 때 이렇게 해야지 하고 미리 계획도 잡고 하는 건 좋은데 실제로 중앙정부의 사정이라든가 예산의 형편 때문에 줄어들거나 늘어났을 때는 불가피하게 행정 절차에 따라서 나머지 것들을 진행하면 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아까 나온 얘기가 틀린 얘기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의회에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제출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거의 애울 정도로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무릉 변류천지 라벤더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관한 부분을 한 4번 이상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당초의 계획부터 시작해서 통합계획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변경 등등 그다음에 그 목적 사업을 어디에다 두고 가야 되는지 그 용도를 어떻게 두고 가야 되는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떠한 사정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서 거의 애우실 거예요. 아마 다 자료가 없어도 아마 1시간 이상씩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자료가 이제 이렇게 넘어올 때 이제 사정이 이렇게 됐으면 저희 의회가 현재에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사정 플러스 그러다 보니까 30억의 예산에서 18억이 줄어들었을 때 불가피하게 당초에 어떤 계획했던 부분과 층별의 어떤 구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어떤 손질이 좀 필요하다. 현재 제출하고 있는 이 자료는 현재로서는 3층 이거지만은 사업의 목적이 바뀔 수도 있고 본연의 그 목적은 바뀔 수가 없겠지만은 건물에 대한 것들이 용도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해갖고 좀 바꿔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건물 자체에 대한 어떤 규모나 이런 것들이 대폭 축소되지만은 축소에 따르다 하더라도 발굴해낼 수 있는 가치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단서의 자료에 좀 담아서 넘겨주면은 아 그렇겠구나 하는데 그게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넘어오다 보니까 이게 30억 대 설명했던 그 도면의 그 층별의 어떤 걸 갖고 하는데 공유재산 심의는 18억인데 그러면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알고는 있지만은 굳이 단순하게 그냥 꼬집자고 얘기를 하면 18억을 줄었으면 18억에 맞는 층별 계획과 뭐 도면이나 아니면 그게 아직 미처 안 나왔으면 그런 사정들을 명기해서 어떤 용도로 간다던가 이런 것들로 하고 당초 부분의 자료는 요 정도니까 혹시 다시 한번 제출드립니다 하면은 이런 오해가 없을 텐데 그게 없이 그냥 오다 보니까 뭐 35대 도면 계획 그대로 가지고 18억 갖고 이거 그대로 다 한다 그러면은 이거 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료를 준비할 때 한번 이렇게 면밀히 해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맞춰서 좀 들어오면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자료를 좀 꼼꼼하게 봤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그렇고 검토 의견에 보면 나와 있듯이 사실은 청년 창업과 관련된 부분 가지고 엄청나게 여기도 뭐 경제과도 마찬가지고 뭐 전부 청년들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고 청년 사업 하다 보니까 이 목적도 이 당초에는 이 라벤더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뭐 어떤 로컬 콘텐츠 제작하겠다. 그다음에 판매 이런 걸 해서 주민 역량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지원의 어떤 기반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당초에는 2층에다가 청년의 일자리 센터도 놓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야 이런 유사한 문화 창업 지원 시설이 이미 시내권에 여러 개 존재하고 있고 되게 기능의 중복 우려도 있고 이런데 어떤 차별에 대한 어떤 운영 계획이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짓는다 하면 운영 계획이 요구되어진다. 이거 좀 해서 운영비 절감 이런 차원에서 잘 검토해야 된다. 이게 우리 의회 검토 의견이었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후 이제 예산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러고 돈이 그만큼 줄어들면 건물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축소가 되고 정리가 되다 보면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일일이 의원님들을 만나서 사정 설명을 다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본 의원도 찾아와서 할 때 본 의원이 좀 당부했던 게 있는데 요번에 제출하신 무릉 전략과에 그 18억을 가지고 올라온 거에 그 용도가 제가 당부드렸던 용도가 담겨져 있어서 이 자리 빌어서 일단 고맙다는 얘기 드립니다. 청년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 중복되고 되게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당초의 용도에서는 그렇게 해갖고 청년 일자리 지원에 기반 구축을 했는데 요번에 수정해서 올리신 거에 보면은 루치는 그대로 가야죠. 그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되고 전망 공간 그 지리적인 이 건물이 들어서는 위치 자체가 전망 공간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리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휴게공원 당연히 없고 먹거리 없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조성하고 어떤 방문객들을 위한 어떤 간다. 거기는 이제 전망 중심적이고 그다음에 루치에 대한 어떤 그 안전 교육이 주가 돼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용도는 그렇게 과감하게 좀 변경을 해서 아마 이 용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아마 층별 구상도 새로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비일비재할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뭐 여지껏 또 비일비재 했었고 예, 그럴 때는 자료를 좀 넘기실 때는 좀 오해 소지가 없도록 단서 조항이라도 달아주고 또 우리 뭐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좀 바쁘시겠지만은 직접 오해가 없게끔 설명도 좀 부탁드리고 뭐 내방해서 아니면 미팅해서 방문이 어렵다 그러면 요즘 얼마나 좋은 시절입니까? 핸드폰도 있고 문자도 있고 톡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오해가 없도록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가 전 부서를 이게 다 하다 보니까 그 속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전 부서에다가 좀 얘기를 해서 향후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충분히 설명하거나 사전에 단서 조항을 달아서 오해가 없이 해달라는 그런 것들을 또 한번 좀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근본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킨 상황이 발생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방금 제안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희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모든 업무에 적용하도록 그리고 전 부서의 공유재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을 하고 더욱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예산 심의할 때는 제가 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별도의 질의는 하지 않을 생각인데 요 공유재산하고는 조금 뭐한지 좀 틀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재산권이라서 제가 이 자리 빌어서 회계과장님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데 이런 건물들이 공모사업이든 우리 자체 예산이든 여러 가지 걸로 이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데 이 시설에 관리된 부분들이 각 부서마다 건물들이 들어서고 뭘 하고 이러다 보면은 전문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에 있는 어떤 국이나 부서 같은 경우는 그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그 내용을 담아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만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직렬에 계시는 부서에서 만약에 이런 건물을 확보하거나 이럴 때는 되게 힘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뭐 공모든 뭐든 어떤 형태든 간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취득하거나 설계를 통해서 지어야 되거나 이런 단계는 지자체가 이걸 통합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도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거기 예산 절감에 회계과장님 입장에서 예산 절감에 향후 봤을 때 엄청난 재정 확보나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지자체가 주관이 돼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지금 각 부서별로 부처별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또 그 사업 중에 특히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또 반드시 또 건물을 지어야지만 사업 승인이 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지자체가 주관이 돼서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총괄 부서가 건축가나 아니면 그 사실 회계과에 건축직이 한 분이 계시긴 한데 그분이 혼자 관리 감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거는 조직 개편하고 조금 맞물려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복지과나 경제과나 문화예술과나 등등등 뭐 수많은 도시 정비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서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건물을 짓게 되거나 이랬을 때는 공무원이 건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비전문이고 설계사무소의 어떤 신의와 실력을 무조건 믿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마저도. 이걸 전체적으로 핸들링하고 케어할 수 있는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직제 개편을 통해서라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줘야만 그 예산 절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호 의원님.
국유재산 때문에 3년 전부터 계속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국유재산 때문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국유재산은 우리 조례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금액이 10억 원 이상, 그리고 취득 토지는 이제 100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매각한 토지는 2000제곱미터 이상. 이제 시의회에 승인받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유재산은 18억이라는 이제 재산을 공유하는데, 그리고 국유재산 이 수립 때문에 그 예산은 그렇습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앞날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은 가능하다고 이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서류를 만들 때 보면은 그 사업 목적 및 이제 용도가 나와야 되고요. 국유재산 관리 계획에 그리고 사업 기간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소요 예산 중에서 이제 이게 지금 아까 무릉별 라벤더 복합문화 공간 조성이 이제 2년에 걸쳐서 이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2026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2027년도에는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다. 18억 중에서 이게 좀 나왔으면 좋았다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다른 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뭐 부지 면적, 건물 연면적이라든가 충수, 건물 배치도 이런 게 되어 있는데, 부지 면적, 부지 여기 이게 표기된 건 부지 면적이 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 이제 그 관리 계획이 해결가로 올 때는 이런 그 서류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을 때 저희가 그런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많은 논의를 좀 줄일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의장, 잠깐만. 네, 행정복지국장님. 네. 지금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좋은 이제 지적과 그다음에 이렇게 뭐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좀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이제 국가 공모 사업을 할 때는 이제 국가 계획과 또 현지 평가위원들의 또 그 취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무릉별천지에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해도 현지 평가 오신 분들이 건축가가 심의위원이면 건축 위주로 자꾸 권유를 하고, 뭐 컨텐츠 전문인 분은 뭐 컨텐츠 쪽으로 하고, 심지어 제가 작년에 현지 평가 받을 때 어떤 분은 호수에 양식업을 하면 지원해 주겠다. 뭐 이제 그런 이제 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건축이나 컨텐츠나 뭐 또 어떤 분은 이제 뭐 어린이에 관심이 많은 분은 이제 어린이 시설을 요구하고 있고, 어떤 분은 청소년 시설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심사위원 오신 분 취향에 따라서 우리가 점수를 받으려다 보니까 당초 사업은 그렇게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걸 조금씩 변경해 나가고, 또 거기다 시비나 이제 도비를 더 투입을 해서 그게 현재 활용도가 높게 타당성 있게 그렇게 이제 보완을 해 나가는 작업이 수년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사업을 가지고 자꾸 변경을 하게 되고 추가하게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의원님께서 좀 공모 사업에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의견 감사합니다. 근데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공모 사업에 저희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건 알겠지만은,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의견을 많이 내놓은 거는 공무재산 낼 때 지금 의견들을 많이 내놓으셨잖아요. 그죠? 이런 향후에 동일한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받아들이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릉별류 천지 라벤더 복합문화 공간 조성권은 원안들의 의견을 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창수 의원님? 이의 있으신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합니까? 네. 방금 이창수 의원으로부터 무릉별류 천지 라벤더 복합 문화 공간 조성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재산 목록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의견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 목록에서 삭제하는 의견에 동의하는 의원이 한 분 더 있어야 합니다. 본 삭제안에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장님, 저 의사진행 발언 잠깐 좀. 여기에 관련된 네. 건입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이 안건은 찬반을 하기 때문에 수정안이 어떻게 없습니다. 보면 그 절차를 안 밟고 표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분이라도 의견이 있어야 성립되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알았습니다. 네. 예, 예, 죄송합니다. 네, 한 분이라도 동의하는 의원이 계셔야 되는데 의원님 계십니까? 네, 삭제안에 동의하는 의원이 김항전 의원이 계시므로 이창수 의원의 삭제 의견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수 의원의 삭제 의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응답을 마치고 무릉변류천지 라벤더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권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할지 삭제할지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상기 사업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산 목록에 포함하는 것을 찬성하는 의원이 계시면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 수정 안 돼. 삭제할 건지 아니면은 저희가 그냥 통과할 건지. 네. 의견을 주십시오. 찬성하는 의견부터 먼저 주십시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넣는 거를 찬성하시는 분 먼저. 이게 찬반이기 때문에 원하는 넣어 있는 거잖아. 그 원안을 그대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면 찬성을 하는 거니까 지금 거수해달라는 거고. 예. 그렇죠. 삭제하자는 얘기죠. 예, 예. 원안에 대해서. 네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사업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산 목록에 포함하는 것을 그럼 반대하는 건 먼저 묻겠습니다.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면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죠. 삭제하는 거를 찬성하시는 분. 네. 김항정 의원님, 이창수 의원님. 그러면 원안을 그대로 가기를 원하는 의원님 계시면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님, 박지원 의원님, 안성준 의원님, 정동수 의원님, 기권, 최희순 의원님. 민기 의원님은 찬성입니다. 포결 진행 결과 출석 의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최희순 의원 1명으로 무릉변류천지 라벤더 복합문화공간 조성권은 가결되어 원안대로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릉변류천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양정 의원님. 네, 과장님, 제가 저번에 할 때 이제 아파서 못 넣는 바람에 지금 이거 봤는데요. 몇 년 동안 제가 이 당초예산 하기 전에 공유재산 통과하고 당초예산에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이거 통과했으면서 당초예산에 삭감하면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럼 공유재산 왜 통과시켰냐. 삭감할 거면서.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하시는 게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돼요. 먼저 저희한테, 아까 이제 저희한테 물론 복합 문화 조성을 제대로 하겠다, 여가 문화 조성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건 이해가 가요. 그리고 아까 심재 국장님께서 발언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뭐 그러면 캠핑 좋아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하면 캠핑 통과시켜주고, 뭐 그러면 어린이 공간 좋아하시는 분은 어린이 통과시켜주고, 물론 그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저희가 늘 얘기하잖아요. 국가 공모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사업에 따르다 보면 나중에 남는 건 저희가 그 관리해야 되는 관리비가 훨씬 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저는 당초 예산 때 이 캠핑장을 유지하려면 안전요원도 필요하고 여기가 습하고 또 청어코랑 금호코랑 있어서 굉장히 한 번이라도 사고가 나게 되면 끝장이라는 식의 뭐 글도 엄청나게 적어놨는데 이거 통과시켜 주게 되면 예산 어떻게 해요? 예산 삭감하면 안 되잖아요, 또 그렇게 되면. 저는 이런 거를 발목 잡기식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통과시켜 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들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예. 의원님 예산을 통과시키고 삭감하고 이런 거는 의원님들의 고유 권한이기 아니, 그러니까 때문에 과장님께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통과시켜 줬는데 예산을 만약 전액 삭감했어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상한 의원들 아니에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그러니까 수 제가 있는 말씀드리고 상황이 싶은 건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해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저희도 그렇게 사업에 대해서 다 구상을 하고 있고 이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의원님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뭐라고 그러니까 사업 말씀드릴 부서에서 수는 없고요. 사업이 올라오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 말 안 하겠는데요.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올라오면 어느 정도는 시간을 두고 공개예산 관리 계획을 심사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당초 예산이 바로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거 바로 받으면 어떡해요? 당초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넣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이걸 제출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시기가 또 이런 공유재산심의회가 제안이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관리 계획을 내는 거지 여기에 꼭 맞춰서 이걸 해야 되겠다 이래서 내는 건 아닙니다. 아니면 뭐 내년에 수시 안건으로 저희가 올릴 수도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도 요번에 넣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는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넣은 거지. 방금 말씀하신 예. 대로 내년에 수시 안건으로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그렇게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요. 공유재산 관리는 예산 통과 전에 받아야 알아요. 됩니다. 그런데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 강원도 관광정책 요번에 공모 캠핑장은 언제 받으셨나요? 선정됐나요? 과장님 혹시 무릉별로 사업단에서 최종 문서 예산 확정돼서 간회시 된 거는 10월 정도에 문서가 내려서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예. 아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라고는 말씀이시죠? 10월 말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예. 그래서 그 확정 문서를 받고 저희가 절차를 네, 예산 반영 알겠습니다.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럼 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창수 의원님. 제가 조금 얘기를 좀 할게요. 한번 우리 있잖아요, 회계과장님 제가 보면 우리 시는 제가 보면 사업하는 패턴 있잖아요. 예? 보면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나 중기 재정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예산 심의 전에 항상 첨부 서류 보잖아요. 요번에도 제가 보면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있죠. 예? 이게 5년마다 2026년부터 30년 사이에 무슨 사업이 있는지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재정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변동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반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죠. 5년을 예측하기는 그리 쉽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시는 한번 과장님 잘 검토해 보세요. 대부분 본 예산 전에, 예? 본 예산 전에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있잖아요. 내용이 보면 내년도 사업할 내용만 거의 대부분 부서들이 놓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원래 이 취지, 이거와 관련해서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부서들이 어떤 제도가 있잖아요. 예? 지금 과장님이나 내가 보면 우리 집행부 일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냥 공유재산 관리 계획만 받으면 돼요. 예산 첨부 서류에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반영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지금 과장님 지금 보잖아요.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서 과장님은 뭐 이런 심의를 다시 열어서 다시 안건 올렸어요. 근데 재정계획은 이거 아무 움직임이 없어서 지금 저희 책자에 보면 아까 지금 안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다뤘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거 30억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다 법률 위반이. 그럼 왜 이걸 이렇게 할까? 그거는 지자체장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재정계획도 세우고 하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한번 요 근래 한 몇 년을 검토해 보세요. 제가 보면 우리 시는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나 재정 계획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면 사업이 아까 저 국장님 얘기했죠.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대로 또 움직이고 저 사람 얘기면 저 사람대로 움직이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예산부서와 관련해서 보면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하시고요. 조금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네, 안성준.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공예산 관련된 부분하고 우리 본예산하고 이제 순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본예산 예산 편성 사건 권한은 아까 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이 갖고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보면은 그 사업의 계획이나 예산에 반영된 이후라도 지방의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조정하거나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맞아요. 맞는데 이제 이 경우 공유예산의 어떤 이용과 관련된 어떤 법적 절차나 계약 조건 또 사업의 어떤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는 이게 어떤 법적 분쟁의 어떤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김항정 의원이 좀 걱정을 하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3 목록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릉별 유천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권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창수 의원님. 방금 이창수 의원으로부터 무릉별 유천지 국민 의원님도 김항정 의원 최이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이창수 의원으로부터 무릉별 유천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재상 목록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혹시 이창수 의원의 삭제 의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응답을 마치고 무릉별 유천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의 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할지 삭제할지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상기 사업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산 목록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원님 있으면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님, 김항정 의원. 재산 목록에 포함하는 것을 찬성하는 의원이 계시면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박주현 의원님, 안성주 의원님, 정동수 의원님, 제이순 의원님. 표결 진행 결과 출석 의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무릉변류천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의 건은 가결, 원안대로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배수시설 설치에 의한 토지 매입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본 재산 목록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시설,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이의원 정수장 내 점유 토유 재산 매입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다른 질문이 없으면 본 재산 목록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원 정수장 내 점유 도유 재산 매입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거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생활 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성규입니다. 환경과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해시 생활 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2입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미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있는 쓰레기 무게의 구체적인 기준을 반영하고 아울러 폐기물 관리법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른 올바른 용어 사용을 통한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 제2조 4조의 조례 용어를 쓰레기 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명확하게 변경하고 안 제5조의 종량제 봉투 규격별 제한하는 구체적 무게를 반영토록 하며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 안 제13조, 별표 2에서부터 별표 5까지의 조례 용어를 명확하게 변경 반영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17쪽부터 22쪽의 무침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부패 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동해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2입니다.
생활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 운반 업무 및 작업 여건 등에 따른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주간 작업, 3인 1조 작업의 예외사항 등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 기준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 제6조의 1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위 규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 기준인 주간 작업 및 3인 1조 작업의 예외사항을 명문하여 불가피한 현장 여건을 반영한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6쪽에서부터 8쪽의 부침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부패 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세기 자리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윤석희입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 일정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해시 생활 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읽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거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동해시 생활 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희순 의원님. 이 과장님, 이건 저는 그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 여기 보면 3인 1조 작업하고 주간 작업하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우리 인근 지자체 그 양양에서 이번에 그 환경미화원 아주 불미스러운 일 발생했습니다. 예. 동해시도 그러한 선례가 있습니까? 조금 이제 간단하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 3일 동안 계속 전국 네트워크부터 해가지고 지역 방송 나오고 했는데 양양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기간제 근로자로 6개월간 계속 이렇게 계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직 공무원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우리 시도 사실 이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다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고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노총이나 민노총이 다 가입이 돼 있는 부분이라 그런 일은 일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사실 지금 협약 단계에도 있는 부분이고 하여튼 양양권 보고 저도 이제 깜짝 놀라서 좀 찾아봤더니 타 지역에도 아직도 그렇게 하는 지역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좀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읽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거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동해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달형입니다.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가 개정됨을 반영하였고 지구단위 계획 내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한을 연장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 제8조 주민의견 청취 시 국토부 장관이 구축 운영하는 국토이용 정보 체계에 공고토록 하였고, 둘째, 안 제9조 성전관리구역 지정 및 변경 시 주민열람 재공고 사항을 반영하였고, 셋째, 안 제17조 2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을 단서 조항으로 신설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의 경우 연장 제한 없음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가설 건축물의 경우 횟수별 3년 이내 범위에서 2회까지 가능함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47조, 제48조 상위 법령의 삭제 및 변경으로 공용 주요 시설물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주요 시설물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으로 변경하고 항만 주요 시설물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안 제55조의 3 생산독지 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적용 시 기존 공장 건축물 증축 허가 신청 기간 연장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 지역으로 변경 지정된 날로부터 10년으로 완화하고, 여섯째, 별표 1에서 23 건축법 시행령의 별표 1 제23호 교정 및 국방시설이 교정시설로 변경됨을 반영하는 사항과 단순 표기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 영향평가 규제심사는 원안 동의하였고 2025년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그 입법 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십시오. 예, 도시과장 이다령입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님. 예, 저는 이 안건과 관련해서 동의하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러니까 금년 10월 달에 이제 소규모 주거용 유방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이제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민들을 만나 보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도가 14년마다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과태료를 물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거와 관련해 재산권 행사에 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국장님이 좀 한번 그 건축가나 이런 유관부서하고 해서 제가 봤을 때 한번 지금 과태료 물고 있는 데가 있어요. 구체적인 건물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도 뭐 요번 기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양성화가 될 수 있으면 요번 기회에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한번 홍보 작업 같은 거를 좀 해서 시민들이 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하실 얘기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전도시국장 장인대입니다. 그거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고 주민들이 피해 없게끔 한번 공부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동해 그 알림이나 이런 데다가 실어서 이 기간 내에 해서 본인의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거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동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